안녕하세요. 네. 6월 달이네요. 5개월 남았어요, 5개월. 목요일요? 안 들어가? 이제 여기까지 열심히 했던 것 이제 정리 좀 하셔야 돼, 이제. 그렇죠? 그리고 모의고사도 보셔가지고 또 가름도 하시고, 한 7, 8월 달 이제 지나서는 뭐 1차만 할 것인가 아니면 2차 같이 동시에 할 거는 이제 7, 8월 가서 해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마 우리 민법도 요약서를 6월 달에 마치고 7월 달에는 다시 또 요약서 하면서 아마 문제 있게 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약서를 여러분이 잘 익히셔야 돼요. 그렇죠? 요약서는 그림도 있기 때문에 꼭 외우지 않아도 그림만 연상해서 여러분들이 기억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앞전에 우리 주의통행까지 하지 않았었어요? 주의통행까지 했었죠? 어디까지? 페이지? 86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86. 경계에 관한 상관관계 안 했어요? 모르겠어요? 경계에 관한 상관관계 했어요? 멤버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소유권 취득, 우리 87페이지, 소유권의 취득 봅시다. 우리 소유권 취득은 다양합니다. 우리 법률 행위로 인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매매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러한 법률 행위에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 또 법률의 규정에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물 선점이라든지 매장물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법률의 규정이 할 수 있고, 또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이러한 취득시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올해는 아마 이 취득시효가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 취득시효를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특히 점유취득시효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온 지 한 3, 4년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분석표를 보시면은 60페이지 한번 볼까요? 60페이지 보면은 소유권이 자, 시효취득 대상만 26회 때 간단히 나왔지, 내용은 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5회 때 나오고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올해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봅시다. 의입니다. 의. 그 그림을 보시면은 자, 20년간 평헌 공연하게 자주 점유한 경우는 이 취득시효를 완성해서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이처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평헌 공연하게 자주 점유하게 되면은 자주 점유입니다. 타주 점유가 아닙니다. 자주 점유하게 되면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자,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시효취득 완성 당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니면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급합니다.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점유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이 취득된다는 거. 또 이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입니다. 자, 성질상 원시취득이지만은 등기를 해야만이, 우리 원시적인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민법 245조는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 소유권 취득 시기는 어디로 소급한다?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취득시효 효과를 한번 봅시다. 그 효과를 우리 하기 전에 이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거, 우리 왼쪽에 보면은 취득시효 밑에 있죠? 취득시효 대상과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 거. 대상이 되지 않는 거는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취득시효 대상이 된 것만 외우시면 되겠죠? 우리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거 어떻게 우리시하겠어요? 내 전공은 분명 지질학이므로 과학과 자부하는 무관하다.
우리 지지라이니까 분지는 이 내 분지는 두 가지가 있죠. 자, 내는 뭐다?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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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자기 소유 부동산도 뭐 할 수 있다? 치료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 자기 소유 부동산. 자, 저는 전세권. 전세권. 공은 공유지분. 우리 공유지분도 치료쇼 대상이 된다는 거. 공유지분. 자, 우리 부는 두 가지가 있죠. 분묘기지권. 우리 분묘기지권도 치료쇼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토지 일부.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토지 일부. 토지 일부도 뭐다?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명은 성명, 불상자, 소유물. 성명, 불상자, 소유물도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고, 지는 두 가지죠. 이게 7, 8, 지상권. 지상권, 두 번째 지역권. 자, 여기서 주의할 지역권은 계속되고, 네.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촬영하지 않아요? 여기서 촬영하잖아요. 예, 여기도 촬영합니다. 자, 우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통행권, 통행을 개설하고, 그럼 뭐야 한다? 계속 이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으면은 지역권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요약서 87페이지 우측은 7번 있죠? 계속적이 아니거나 표현되지 않는 지역권은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어야 된다. 자, 질은 질권. 질권입니다. 질권. 자, 광은 광업권. 어는 어업권. 광업권과 어업권. 잡은 잡종재산. 우리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나누죠. 우리 일반재산으로 하면 한다? 잡종재산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저처럼 잡종재산 취득시효 대상이 됩니다. 국가의 잡종재산도 뭐다? 평원, 공연, 자주점유하게 되면 20년간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우리 87페이지 9번 봅시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있죠?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밑에 한번 봅시다.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뭐다?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잡종재산에서 취득시효 완성됐잖아요. 완성된 후 다시 뭐다? 행정재산으로 된 거는 그는 뭐다?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4번째 문은 무채재산권. 특허권이라든지 실용시장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다? 무채재산권이다. 지적재산권. 자, 이처럼 14가지 취득시효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굳이 우측에 있거는 우측에 있는 거는 취득시효 대상이 안 된 거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거 한번 문제가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 효과를 한번 볼까요? 효과. 첫 번째 보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대로 뭐한다? 소급한다. 두 번째, 점유로 인한 부당이익에 관한 청구권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권이 취득되기 때문에 그동안 점유했던 거
지료상당 부당히 반환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소유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없다. 자, 세 번째, 점유 취득서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시효 기간 중에 수취한 과실은 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취한 과실은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수취한 과실 위에다가 사용이익, 어떤 사용이익이 있으면은 이러한 사용이익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 위에다가 사용이익 이렇게 기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87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이제 4번 봅시다.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죠. 성질상 원시취득입니다. 자,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제한이나 부담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소멸하지만은 애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점유 개시 평은 공연하게 20년간 평은 공연하게 자주 점유하게 되면 시효가 완성되잖아요. 취득시효 완성. 자, 취득시효 완성된 당연히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갑이 병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 우리 점유한 사실 전혀 몰라요. 그렇죠? 갑이 돈이 필요해서 시효취득 완성 전에 병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자, 그럼 나중에 을이 취득시효 완성하잖아요. 그렇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점유취득시효는 성질상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이면은 부담이 되는 거, 제한이 되는 거 전부 다 소멸시켜 주는데 원칙적으로 소멸이 안 됩니다. 이 저당권을 그대로 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아시죠? 네. 이러한 제한들을 전부 부담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몇 줄씩도 밑줄 거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이죠. 시효 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로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 물건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 상태에서 등기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점유취득시효가 소유권 이전 받았잖아요. 소유권 이전 받고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시킵니다. 변제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를 하잖아요. 그럼 대의변제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을은 갑에게 부당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또 대의변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일 하단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원소유자에게 대의변제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 이유로 그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제한 그대로 인수받는다는 거. 이게 점유취득시효는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88페이지. 자, 우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지금까지 판례가 제1원칙에서 제5원칙까지 이 판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합의체 그 판결을 보면은 제1원칙에서 제5원칙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1원칙, 2원칙 만든 게 아니라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원칙부터 제5원칙까지. 그래서 제1원칙에서 제5원칙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만 해주시면은 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리 안 하면은 굉장히 혼동됩니다. 이게 정리를 잘 해주시면은 교통정리가 잘 됩니다. 1원칙부터 5원칙까지 정리만 잘 해주시면은 이번에 꼭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제1원칙 볼까요? 자, 우리 제1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뭘 해야 된다?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은 등기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일단 등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1원칙을 생각할 때는 등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제1원칙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권능이 상실됩니다. 권능이 상실됩니다. 그 그림 볼까요? 그림 보면 을이 점유를 개시해서 평헌 공인하게 자주점유해서 20년간 점유하게 되면은 이 취득시효가 완성되잖아요. 그렇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등기와 상관없이 갑은 소유권의 권능을 상실합니다. 우리 소유권의 권능은 뭐죠? 소유권의 권능, 그렇죠? 사용, 수익, 처분이죠. 이러한 권능이 상실돼 버립니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등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갑은 그 취득시효된 부동산은 소유권의 권능을 상실합니다. 사용, 수익, 처분이 상실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위에 박스에 보면은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의무를 부담하고, 자, 그 다음보다 소유권에 대한 권능 행사를 할 수 없고, 또 점유자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보다 부동산 임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지상에 점유자의 소유인 그 지상을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철거할 수도 없고, 또 그동안에 점유해서 사용했던 지뢰상당 부당이권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잘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그 그림 밑에 보면은 이제 을의 입장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완성으로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할 뿐입니다. 을은 뭘 해야만이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 취득하고, 시효 취득이 완성되면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이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이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은 보다 소유권 이전이기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 보다 소유자로서 권능을 상실하고. 자, 그 밑에 보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오로지마다 소유권 이전이기 청구권만 가질 뿐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등기 청구권은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을 보면서 점유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자, 원칙은 우리 채권적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자, 법률행위라는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위한다서 하지 않는다 했어요. 등기를 위합니다. 등기를 위한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라든지 또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법률행위라는 부동산 물권 변호서 등기를 위합니다. 자, 그러면은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수인은 언제까지 등기 청구권이 있다? 10년이죠? 우리 법률행위라는 부동산 물권 변동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또 등기를 위하잖아요. 언제까지? 10년간입니다. 그렇죠? 10년간 등기를 위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되기 때문에 나중에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10년의 이 채권적 청구권에서 등기 청구권을 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점유 취득한 이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못한다?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요. 등기를 해야만이. 자, 근데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원칙은 이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린다고. 그렇죠? 10년의 소멸시효 걸리는데 이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는 채권적 청구권 등기를 위하는 채권적 청구권이지만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예외적으로마다 그 부동산을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점유 취득시효는 계속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여도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즉시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마다 10년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자, 을이 배에게 점유를 이전합니다. 자,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은 점유를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점유를 이전하면 상실되잖아요.
상실된다 하더라도, 점유가 상실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갑은, 을은 갑한테 뭘 가지고 있다? 소유권 이전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상실되고, 자, 병한테 점유를 이전했다면은, 나중에 병한테 매매했다면은, 병은 언제까지 뭐 해야 된다? 갑한테 10년 이내 소유권 이전기를 구해야 됩니다. 아니면 갑이, 을이 점유를 이전했다가 다시 회복하려면은 몇 년 이내? 10년 이내 뭐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 아셨죠? 그래서 목적물을 처음으로 하여 점유를 상실한다 해도 그 소유권 이전기는 소멸하지 않지만은 상실한 때부터 10년간 등기 청구권 행사하지 않으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1원칙은 어려운 거 없죠. 등기와 상관없이 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취득시효는 보다 소유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청구권이 가지고 소유자는 보다 소유권자로서마다 권능을 상실합니다. 자, 그래서 지로상당 부당에 관한 청구할 수 있고, 그 토지도 인도해달라고 할 수 있고, 또 점유자가 지상 위에 설치한 그 지상물을 철거도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1원칙입니다. 자, 제2원칙입니다. 시효취득 완성 전 동그라미. 시효취득 완성 전 소유권 변동입니다. 전 동그라미. 자, 그리고 89페이지. 제3원칙 있죠? 시효취득 완성 후 소유권 변동입니다. 후 동그라미. 후 동그라미. 자, 정리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시효취득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변동된 겁니다. 자, 그 그림 한번 볼까요?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점유를 했죠? 점유 개시. 점유를 개시하고, 두 번째 보면 취득시효 20년 되면은 취득시효가 완성되잖아요. 근데 취득시효 완성되기 뭐 1년 전이라든지 2년 전이라든지 갑이 누구한테 매매한 거예요? 병한테 매매를 한 거예요. 이처럼 20년이 되기 전에 갑이 병한테 매매를 한 겁니다. 자, 매매할 때 대체적으로 병이 알아요, 몰라요? 측량하지 않는 한 모릅니다. 그렇죠? 측량하지 않는 한 여전히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병한테 소유권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20년이 되면은 을은 누구한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소유자. 그렇죠? 현재 소유자. 즉 갑이 아닙니다. 현재 소유자 누구한테? 병한테. 병 소유권이 있을 때 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병을 상대로 뭐 해야 된다?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을 해야 된다. 이처럼 시효취득이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변동된다 하더라도 병이 취득시효를 중단하지 않는 한, 그렇죠? 취득시효를 중단하지 않는 한 20년이 되면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제2원칙입니다. 제2원칙. 자, 1번 한번 동그라미 읽어볼까요? 제일 하단에 1번 동그라미. 응?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라고. 그렇죠?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 읽어보시죠. 그렇죠? 소유자 상대로, 현 소유자 상대로 병을 상대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등기성 소유 명의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시효취득 완성을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예를 들어서 병 소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나중에 을 소유입니다. 진지한 소유, 을이 갑이 등기를 의뢰했다든가 갑 소유가 아닙니다. 자, 이때 을은 이러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을 주장한 게 아니라 누구 상대로 해야 된다? 진정한 소유자. 자,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가 지금 갑면이 있기 때문에 누굴 대의해서? 을은 정을 대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면은 누구 면이 된 거예요? 정면이 되잖아. 그러면은 정한테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정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든지. 이처럼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마다 취득시효를 주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보면은 병이 유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은 병은 취득시효 중단 행위를 해야 한다. 즉, 병은 을을 상대로 뭐 해야 된다? 토지 인도 청구를 해야 된다. 자, 갑이 병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매수를 해서 건축을 하려고 측량을 해본 결과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을이 점유가 한 18년이 됐습니다.
2년만 있으면은 을은보다 점유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병은 을이 점유취득세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시효취득을 뭐 해야 된다?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하려면 뭐 해야 된다? 토지 인도 청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가처럼 한다든가 이처럼 중단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 이때는 이제 병이 알았을 때잖아요. 그렇죠? 병이 알았을 때.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병이 모르면은 20년이 되면은 뭐다? 을은 병을 상대마다 점유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병이 알았다면 뭐다? 시효취득 중단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한 중단 행위는 뭐다? 소유권 이전기를 구하는 겁니다.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2원칙 취득세 완성 전 소유자가 변동됐을 때 점유자는 뭐 할 수 있다? 20년이 되면은 점유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다. 자, 89페이지 보면은 제3원칙입니다. 제3원칙은 법리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도 잘 나와요. 그래서 정리만 잘 해두시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갑소유 부동산의 을이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점유를 개시하고 20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가 완성되잖아요. 완성되면은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는 사이에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매매를 한 겁니다. 이거는 취득세 완성 후에 매매한 거잖아요. 우리 제2원칙은 취득세 완성 전에 매매한 것이고 제3원칙은 취득세가 완성된 후에 매매를 한 겁니다. 자, 이때 을은 병한테 부동산 점유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법리. 자, 가로 읽어보면은 을은 병에게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병은 선이든 악이든 즉 20년이 된 사실을 알고도 뭐다? 병이 매수하든 간에 상관없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뭐다?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그림 보시면은 자, 을이 취득세가 완성된 20년 될 때 소유자가 누구였었어요? 갑이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청구권 있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청구권 있는 거예요? 갑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소유권 이전이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야. 우리 채권은 당사자한테만 주장해야 되잖아요. 물권자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소유자는 병한테 달라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효취득 완성 당시 상대로 뭐다? 소유자한테 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갑은 뭐였어요? 매매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을은 병한테 소유권 이전, 점유취득세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시죠. 그 다음 2번. 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게 매매가 아닙니다. 승계 취득한 게 아니라 뭐다? 상속입니다. 상속이면 뭐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취득세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변동이 아닙니다. 상속은 소유자 변동이 아닙니다. 그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법리를 봅시다. 자, 그러면은 갑이 병에게 매매를 했으면은 당연히 갑과 을 간에는 아무런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효취득이 완성됐다 해서 갑이 뭐다? 을에게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줘야 할 의무도 없는 겁니다. 왜? 이미 매매를 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을 입장에서는, 갑이 입장에서는 을에게 뭐다? 어떤 채무 불이행이 있다 없다? 채무 불이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지지 않습니다. 자, 2번은 부동산 소유자와 취득소유자는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물을 수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 2번 보면은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되잖아요.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면은 원상회복하잖아요. 갑이 원상회복하잖아요. 그때는 점유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병으로부터 다시 누구한테 소유권 이전됐기 때문에 갑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그때는 뭐다?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법리입니다. 자, 이처럼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매매했다면은 이 소유자도 뭐다? 책임지지 않고, 그렇죠? 또 소유권을 취득한
취득자도 뭐다 매수자도 뭐다 점유 취득세에 대해서 뭐다 소유권 반환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완성 사실을 알면서 누구한테 병한테 매매한 경우입니다. 알면서 매매한 경우입니다. 자, 알면서 매매하게 되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을이 갑한테 갑이 알면서 매매했다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1번 보면은 금입니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가로 3번 1번 보면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을이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서 병한테 점유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아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잖아요. 갑의 배임행위만 가지고는 뭐다? 점유취득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 갑은 알면서 원칙은 취득세가 완성됐으면 누구한테 소유권 이전 넣게 해줘야 돼요. 을한테 소유권 이전 넣게 해줘야 되는데 알면서 뭐다? 병한테 매매했다면은 그 이중 매매죠. 이중 매매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의하시고, 자, 네 번째 법리입니다. 네 번째 법리. 자, 제3자가 갑의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자, 우리 이제 이중 매매 나오죠? 이중 매매 이제 유사합니다. 자, 이처럼 갑은 시효취득이 완성됐으면 뭐 해야 되는데, 을에게 소유권 이전 넣기를 해줘야 되는데, 알면서보다 매매합니다. 이처럼 배임행위가 있죠? 배임행위. 자, 갑만 배임행위 있는 게 아니라 덩달아 누가 제3자도 배임행위 적극 가담한 겁니다.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겁니다. 적극 가담했을 때는 갑과 병 간의 법률행위 뭐다? 무효입니다. 이 무효가 반사회질서 행위입니다. 반사회질서 행위, 즉 선량,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반사회질서 행위는 뭐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소유권을 달라야 된다? 우리 이중매매는 직접 달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병에게 직접 달라할 수 없다 했죠? 네, 우리 소유자가 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병한테 직접 달라할 수 없고 갑이 병한테도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왜 없죠?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우리 반사회 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이행을 했으면은 별로 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법 원인 급여 때문에 갑은 병한테도 달라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대의권 행사에서 소유권을 달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3원칙은 법리가 다양하죠, 지금. 1번,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가로 4번까지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잘 나와요. 이 부분에서. 자, 4번 보면은, 자, 다시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을은 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넣기를 구할 수 없고, 그쵸? 을이 소유자가 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달라할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 갑도 병에게 소유권 이전 넣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불법 원인 급여 때문에. 자, 세 번째,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넣기 말소를 구하고, 갑에게 취득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이거 다섯 번째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효 완성 후에 토지가 수용됐습니다. 자, 시효 완성 후에, 자, 취득시효 완성된 후에, 토지가 수용됐습니다. 토지 수용. 자, 시효 취득이 완성된 후에 을은 당연히 갑한테 뭘 해야 된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죠. 소유권 이전 듣기 달라라고 수차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바로 뭐다? 토지가 수용된 거예요. 자, 토지가 수용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 소유권 이전 듣기가 갑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세요? 수용자가. 자, 예를 들어서 정이 기업자라 합시다. 정이 수용했다면 정명의로 이제 소유권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때 이 정이 수용을 하게 되면은, 원칙은 이 소유자는 그 목적물에 가름해서 뭘 취득하죠? 보상금. 그렇죠? 저한테 보상금을 받잖아요. 이 보상금을 누가? 점유 취득자가 이 보상금을 나한테 이전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대상 청구권입니다. 대상 청구권.
누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이전해달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누구한테 이전해달라. 점유 취득자한테 이전해달라라고 이전 청구할 수 있는 걸 뭐라 한다 우리가 대상 청구권입니다. 자, 이 주의할 점. 대상 청구권을 주장하려면은 자, 시효 취득이 완성된 후에 즉시 뭘 해야 된다? 등기 청구권을 주장해야 돼요. 그거를 주장하지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토지가 수용되잖아요. 대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대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지문도 보면은 시효 취득 완성 후 토지가 수용되어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이 이행불능 되었다면 그 이행불능 전에, 이행불 전입니다. 전에 등기 명의에 대하여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에 하나여, 그렇죠? 하나여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 안 합단다면은 나중에 별도로 뭘 할 수 있어요? 대상 청구를 못해도, 그렇죠? 이 보상금의 가압류에서 나중에 달라날 수 있겠죠, 그렇죠? 부담입 반환으로.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대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제3자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갑은 수탁자예요. 소유자는 신탁자는 정이에요. 신탁자는 정. 자, 그러면은 수탁자가 갑이면은 나중에 이 수탁자가 누구한테 신탁자한테 뭘 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저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었죠? 이처럼 점유 취득시효는 이처럼 뭐다?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뭐다? 저지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저지시키지 못하고 수탁자가 나중에 뭐다? 신탁자한테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나중에 신탁자한테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어보면은 명의 신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뭐 해야 된다? 점유자가 저지해야 된다. 이때는 부동산 처분 금지가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부동산 처분 금지가처분 해두고 나중에 뭐다? 점유 취득시효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해야 됩니다. 누굴 상대로? 이제 명의 신탁 무효니까 갑을 이제 명의 신탁자를 대의해서 뭐다? 수탁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고 명의 신탁자에 되돌아오면 뭐다? 점유 취득시효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이미 명의 신탁자가 명의 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받는 경우는 시효 완성자는 명의 신탁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3원칙은 법리가 다양하죠.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도 잘 나오고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4원칙입니다. 제4원칙. 자, 90페이지. 제4원칙은 시효취득 완성 후 소유권이 변동이 있는 경우는 기산점 선택 여부입니다. 기산점. 결론적으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산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 그 그림 보면은 우리 갑소유 부동산을 점유 개시하고 20년이 돼서 1차 취득시효가 완성됐잖아요. 그렇죠? 완성됐습니다. 그때 소유권 이전이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갑이 누구한테 매매한 거예요? 병한테 매매를 한 겁니다. 이때 병한테 매매를 하게 되면은, 자, 원칙은 이처럼 갑이 병한테 매매하기 전에는 우리 점유 개시 있죠? 이 점유 개시 기산점을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소유권이 변동할 수 없을 때는. 근데 소유권이 변동이 있는 후에는 이 점유 개시 시점을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1번 점유 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효 취득 만료 후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대로 뭐다?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제2원칙 있잖아요. 제2원칙처럼 만약에 이 시효기간 기산점을 임의대로 뒤로 한다면은 제2원칙으로 하게 되면은 제2원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제2원칙은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임의대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 자, 세 번째 봅시다. 동그라미 3번. 자, 병의 등기 후에 그때부터 을이 소유권 변동 시를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기산점에서 뭐다?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이제 병으로 갑이 병에게 매매하게 되면은 을은 병에게 점유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다 있어 없다 했어요? 없다 했잖아요. 1차 취득세가 완성되고 소유자가 변동되면은 을은 병한테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 취득 시점을 새로운 점유 기산점에서 20년이 되면 또 뭐 할 수 있다?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4원칙은 일단 기산점 선택 여부입니다. 기산점 임의대로 선택할 수, 소유권 변동이 없을 때는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은 소유권이 변동되면 뭐다? 임의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기산점, 취득 시점을 뭐다? 소유권 취득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에서 뭐다? 소멸시효도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소멸시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제4원칙입니다. 자, 제5원칙입니다. 제5원칙은, 자, 그림을 보면은, 자, 갑소유 부동산을 점유 개시하고 20년이 됐죠? 이때 1차 취득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근데 1차 취득 완성돼서 소유권 이전 등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뭐다? 소유자가 변동됐습니다. 갑이 병한테 매매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을은 병한테 점유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그 취득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에서 뭐다? 점유 기산점 삼아서 20년이 되면은 이제 2차 취득세를 완성할 수 있다, 없다? 2차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5원칙은 이 2차 취득세가 완성되기 전에 또 소유자가 변동된 거예요. 병이 저한테 매매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2차 취득세가 완성되잖아요. 2차 취득세가 완성되면은 을은 저한테, 현재 소유자 저한테 점유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요. 이거 보면 제2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인정할 수 있다. 이게 제5원칙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판례가 등장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 부동산 점유 취득세는 무려 40년이 넘어도 보다 이 부동산 점유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 시골에 있는 그 땅들 잘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측량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의심나면은 측량해볼 필요 있고 또 이 꼭 그 시골 땅을 이렇게 매수한다. 뭐 시골 땅이 아니라 나대지를 매수한다 하더라도 뭐 서울에 있는 지방에 있는 건 상관없이 나대지를 매수한다도 뭘 해야 된다? 측량을 해봐야 됩니다. 올바르게 내 토지가 돼 있는지, 아니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측량을 해봐야 됩니다. 측량하지 않는 한 알지 못한다고. 꼭 건축을 해야만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점유 취득세를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제1원칙에서 제5원칙을 정리를 잘 해주시면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점유 취득세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91페이지 봅시다. 부동산 등기부 취득세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등기부 취득세는, 자, 먼저 우리 그림을 볼까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매매. 자, 매매를 하고 을에게 등기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을은 일단 적법 유효하게 등기를 마친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된다나 취소가 된 거예요. 자,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면은 이제 서로 원상회복해야 되잖아요.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을은보다 지급했던 대금을 반환을 해달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갑이 아무런 무효이면서도 취소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년 동안, 자, 10년이 흐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은 10년간 등기가 돼 있죠. 형은 공연하게 선이 무과실이면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나중에 이제 갑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처럼 10년간 등기되고 두 번째 현혼 공연하게 선이 무과실로 점유를 하게 되면은 뭘 한다? 등기부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적법하게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뿐만 아니라 을이 누구한테 매매도 병한테 매매도 전득자한테도 이처럼 부동산 등기부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는요, 자, 을이 예를 들어서 5년을 등기를 하고 병이 5년을 등기하게 되면 등기도 승계가 됩니다. 등기도 승계가 됩니다. 점유만 승계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기도 승계가 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적법 유한 등기를 마친 자뿐만 아니라 또 전득자도 유하게마다 요건이 갖춰지면은 이 등기부 취득서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자, 요건이 일단 10년간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두 번째, 평은 공연하게 점유해야 되고, 세 번째, 자주 점유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평은 공연 점유는 자주 점유해야 되고, 자, 네 번째, 이제 뭘 해야 된다? 선이 무과시해야 된다. 선이 무과시해야 된다. 선이 무과시. 자, 10년간 점유해야 된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10년간 점유, 맞죠? 10년간 점유. 자, 그러면은 10년간 선이 무과실로 점유해야 된다. 맞아, 틀려요? 응? 맞아요. 이게 이번에 간병평가사 문제가 나온 거예요. 28회, 올해. 뭐 단순한 거지요?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자, 이때 이 선이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게 아닙니다.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에 관한 것입니다. 자, 점유에 관한 것이지만은 선이 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 선이 무과실은 족합니다. 그 위에는 뭐다? 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점유 개시. 그러니까 10년 동안 선이 무과시다? 아니죠. 점유 개시 시만 보다 선이 무과시면 됩니다. 점유 개시 시에 선이 무과시면 된다는 거. 자, 우리 우측에 있습니다. 점유 개시를 기준해서 뭐다? 선이 무과시는 점유 개시 기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무과시는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등기에 가는 건 아니에요. 점유에 가는 거예요. 점유에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은 무효등기를 마친 자도 뭐 할 수 있다 했어요. 등기부 취득서를 주장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A to G. 자, 우리 등기를 위조합니다. 등기를 위해서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합니다. 자, 을은 원래 소유권을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원유무효이기 때문에. 근데 10년간, 자, 등기돼 있잖아요. 10년간 등기돼 있고, 평헌 공현이고, 자주 점유한다, 소유사로서 점유한다. 자, 선이 무과실은 등기의 선이 무과실이 아니다고. 등기는 점유 개시 시에 선이 무과실은 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을도 뭐 할 수 있다? 이처럼 등기부 취득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효 등기를 마친 자도 뭐 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부 취득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전득자도 우리 병에게 매매하잖아요. 다시 매매하고 등기해 줍니다. 원래 이 병은 선이든 아이든 소유권을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앞에 있는 자가 무권리자니까 선이든 아이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근데 병이 10년간 평헌 공연하게 선이 무과실로마다 점유했단다면은 등기부 취득서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이 소유권 있으면 그것도 좀 점검을 해야 돼요. 몇 개월씩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최소한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부동산 등기부를 띄워봐야 된다고. 그렇죠? 누가 등기를 유지했는지, 그렇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무효 등기를 마친 자도 부동산 등기부 취득서를 주장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전득자도 뭐 할 수 있다? 무효 등기 마친 후에 전득자도 옳지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데 전득자도 요건이 갖춰지면은 등기부 취득서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우측에 그림 진한 네모 박스 보면은 10년간 등기죠. 10년간 등기하다. 등기 승계도 가능하다 했죠. 또 소유사 자주 점유했었죠. 평헌 공연하게 선이 무과실로 해야 된다. 이 선이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점유에 관한 겁니다. 그 점유도 점유 개시 시만 족합니다. 선이 무과실. 그 위에 악이다도 상관이 없습니다. 점유 개시 시만 선이 무과실은 된다는 거 이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 보면은 2번 봅시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무렵에 다른 사람도 점유를 이전받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다. 자, 보존 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유가 이전됐다 안 됐다, 점유가 이전됐다 보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등기를 한때
점유를 취득한 거로 추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존 느낌만 가지고 있다 해서 뭐다? 이 점유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점유 이전이 안 된다면 점유 이전이 안 됐다는 겁니다. 즉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 세 번째 평헌 공연 선의 무과실은 선의는 무과실 아닙니다. 선의는 뭐다? 추정됩니다.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무과실은 뭐다? 추정된다 안 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입증해야 된다? 취득서를 주장한 자가 입증해야 된다. 취득서를 주장한 자가 입증해야 된다. 자, 네 번째, 등기부 취득서가 완성되면 곧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그렇죠? 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우리 점유 취득서는 뭘 해야 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어요?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잖아요. 등기부 취득서는 이미 등기가 돼 있으니까 시효가 완성되면은 취득서 완성되면은 바로 뭐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취득합니다. 그 후에 등기가 누가 이주돼서 다른 사람 명의가 됐든 간에 뭐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점유자의 명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한다. 그래서 이 등기부 취득서도 잘 알아두시고 특히 주의할 점은 선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점이라는 거 그때만 보다 선의 무과실하지 10년간 선의 무과실이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효 취득 이익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효 취득도 이익을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 부동산 점유 취득서든 등기부 취득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시효 취득 이익을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근데 첫 번째 보면은 점유자는 취득서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하나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포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우리 소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멸서도 뭐다? 시효 완성 전에는 시효 완성 전에는 포기하지 못하고 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멸서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효 완성 전에는 이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시효 취득 이익을 포기할 수 없고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뭐다? 시효 취득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두 번째, 경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의 공동 부담으로 불룩담을 축조하기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87페이지. 87페이지 제5의 그림 한번 봅시다. 제5의 그림에는 자, 경계가 있잖아요. 원래 누구 소유인데, 갑 소유인데 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잖아요. 텃밭으로 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다? 시효취득이 완성됐었잖아요. 됐는데 이 경계로 뭐다? 서로 담을 축조하고 또 뭐다?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자 라고 했단다면은 이 시효취득 이익을 뭐 한 거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포기한 것이다. 자, 다시 들어와서 91페이지. 세 번째, 시효취득자가 매도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죠? 매도한 것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점유를 넘겨준 겁니다. 점유를 넘겨준 이거는 뭐다? 시효취득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네 번째, 상대방과 합의한 다음 소를 취한 경우입니다. 자, 시효취득이 완성되면은 소유권 이전이 청구를 구하잖아요. 구하는데 소송 중에 뭐다? 합의로 소를 취한 경우. 이건 뭐다? 시효취득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자, 다섯 번째, 국유재산의 취득시효 완성 후 여러 차례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원래 우리 국유재산도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을 구하지 않고 그냥 국가와 대부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액을 임대차 그 금액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대부계약을 체결한다도 마다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또 이런 판례가 있어요. 보통 보면 이제 이 점유자가 시효취득하잖아요. 시효취득하면서 도래형 누구한테 이제 소유자한테 매매를 제의하는 거예요. 매수 제의. 자, 갑 입장에 우라통 터져 안 터져요? 터지잖아요. 터진데도 불구하고 이 취득자는 다시 매수하라니 더 우라통 터지잖아요. 자, 이러한 매수 제의한다 해서 시효 취득을 포기한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죠? 이처럼 매수를 제의한다 해서 오직하면 이제 갑은 그까지 주장해서 소유권을 다시 원상태로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처럼 매수 제의 사실만 가지고마다 시효취득 이익을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즉
취득자가 점유 취득자가마다 매수 제의한 때 이거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가입을 해주시면 되죠. 시효취득 이익이 아닙니다. 시효취득 이익이 아니다. 점유 취득자가 매수 제의를 하게 한 때는 뭐다? 매수한다 해서 뭐다? 시효취득 이익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 91페이지 우리 동산 소유권 취득쇼 있죠? 우리 동산 소유권 취득쇼는 이 점유 취득쇼와 단기 취득쇼가 있죠? 10년, 5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부동산 점유 취득쇼와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쇼를 잠깐 구별해 봅시다. 기간에서 차이가 있죠? 우리 부동산 점유 취득쇼는 몇 년이에요? 20년. 20년. 등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일단. 그렇죠? 않고. 등기부 취득쇼는 몇 년간? 10년입니다. 등기를 하고 있죠? 등기한 상태 10년입니다. 또 이 점유 취득쇼는 평원, 공연, 자주점유입니다. 자, 그런데 서원이 무과실은 요건입니까? 아닙니까? 요건이 아니죠. 서원이 무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근데 등기부 취득쇼는 서원이 무과실이 요건입니다. 이렇게 구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합시다.